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일으키는 능동적 닐리즘이 바로 힘의 의지가 발생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토록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어찌 보면 그 약간의 허무주의를 딛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좀 더 키워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키워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큰 원동력으로 삼자가 지금 밑에 보면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 파트에서 세 번째 줄, 삶을 강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삶의 강화는 삶을 강화시키는 게 니체한테는 진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는 정답을 맞추는 거, 뭐랑 일치하는 거, 가치 좋은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진리는 전통적인 역사관에서는 다 아까 말했던 이원론에 입각한 진리, 목적론에 입각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포, 여러분들의 육체 하나하나에 이 육체가 발휘되고 있는 힘이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남이 나한테 말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의 육체에서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간의 욕구 같은 것도 잘 보면 그게 세포가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목적을 누군가가 세포가 아닌 인간의 인위적인 언어로 혹은 그 주위의 어떤 사회적 제도나 어떤 규율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절제하고 산다가 삶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니체한테는 그 육신의 목소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육신의 약간 신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니체는 전통의 인습의 가치를 혁파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이원론이었고, 이원론에서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우위에 뒀다. 공부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맞추는 걸 우위에 뒀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맞춘다는 것은 이미 정답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맞춘 겁니다. 근데 이미 정답이 있다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거냐면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37쪽에 넘어가면 위에 있는 단락의 마지막 줄 보시면 강화가 이 개념입니다. 힘이 증가되고 있는 감정, 그게 강화예요. 힘이 증가되고 있는 감정. 그게 행복이에요. 니체한테는 뭔가를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뭔가를 먹었을 때 나의 몸에 있는 세포들 각각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그 변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그 차이, 그런 그 순간이 행복이지 다 먹고 나서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왜 이원론과 목적론이 왜 인간의 삶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신과 같은 목적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며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추구하는 것들을 운이 좋아서 만약에 다 달성했다고 쳐요. 어디를 가고 싶으면 어디가 가고 붙고 싶으면 붙었고 성적이 좋으면 좋고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진정으로 그 이전에 생각했던 자기의 행복과 쾌락이 과연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겠느냐, 혹은 그 상태 그때뿐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걸 달성하고 나면 너희한테 허무가 오지 않겠느냐, 올 거냐. 100% 온다고 니체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인간이 무언가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달성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허무라는 맥락이 온다고 니체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허무라는 맥락이 왔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어떤 자기의 삶의 의지와 힘의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그런 허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자기의 삶의 장애 요소가 안 되는데, 너는 꼭 여자는 이래야 돼, 아니면 네가 커서 꼭 누구랑 결혼해야 돼, 아니면 나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혹은 내가 누구랑 사귈 거야, 또 옷을 입을 거야, 기타 등등의 아주 사소한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달성했다고 하면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가? 진정으로 거짓없이 잘 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기대했던 그 현상과 이상이 그대로 나타나겠느냐? 그게 조금만 삐끗해도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데라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100% 허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과연 그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라는 그거를 지금 니체가 말하고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힘이라고 하면 이과부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제 F 이퀄 MA라는 식이 있습니다. F 이퀄 MA 힘, 포스는 질량, 매스 곱하기 액셀레이션 A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A가 중요해요. A가 액셀레이션인데 액셀레이터인데 우리가 보통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할 때 그 액셀레이터거든요. 여러분 A는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여러분 가속도는 어떨 때 가속도가 느껴지나요? 어떨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뭐라고 했죠? 속도가 빨라질 때, 증가될 때 그 연료가 팍 소모되면서 힘이 가져요, 안 가져요? 힘이 가지죠.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싶을 때도 힘이 개입을 해야 돼요. 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힘의 의지는 변화입니다. 결국은 변화. A라는 가속도는 원래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변화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의 변화율이겠지만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체한테는. 변화. 자, 힘의 의지는 쉽게 말하면 변화를 의지하는 겁니다. 변화를 의지하는 거. 변화를 추구하는 거.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뭔가 앞에 변화를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게. 힘의 의지라고 하니까 저쪽이 힘이 센 게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게 니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어떤 변화되는 어떤 육신을 이용을 해라. 변화되는 걸 네 스스로 운동을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네 스스로 이렇게 발휘를 해라. 아이가 정말 기어가다가 쓸 때 이 순간에 힘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니체는 말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정말 로봇한테 인간처럼 행동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순간순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뇌세포들이 항상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디텍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디텍팅하는 아주 사소한 세포나 신경체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염두에 둬서 어떤 걸 신속하게 회피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 순식간에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로봇은 다 그걸 프로그램해줘야 돼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다 프로그램해줘야 돼요. 자,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전통의 인습적 가치가 니체한테는 혁파돼야 되나요? 인간을 인간처럼 만들지 않고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는 게 지금 이원론과 목적론이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네가 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 전체가 다 이원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는 선이고 이렇게 안 되면 악이다. 근데 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목적을 내가 정해놨으니까. 아니면 내 전통이 정해놨으니까. 조상이 정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힘의 의지는 계속 강조하지만 변화와 차이를 내 스스로 발휘하는 거지 그쪽이 힘이 세다고 그쪽을 의지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는 뭐냐면 차이인 거예요. 다 정해져 있고 예상되어 있는 것들은 나한테 그 임팩트가 세요, 안 세요? 다 예상되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발성과 우연이 니체한테는 가장 강력한 변화이자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니체한테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나한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니체한테는 중요한데 어른들이 얼마만큼 뭔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강박적이냐.
Sunlights have been red. I think of you often, but once I meant what I said. 약간 미끄러운 경사면에 논증을 펼치면 사실 인종차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어른들은 어떤 자기가 어떤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아주 적합한 수단들이 자기 삶의 완벽한 이원론적인 가치로 내재화돼요. 자, 자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하지. 근데 사람들은 저런 것을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 근데 나는 정상적인 걸 추구해야 되고 또 그의 수단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 행복이야. 라는 그러한 사회 속에 치밀한 그런 사회 어떤 존버거의 말대로 들어보면 그런 신비화의 과정을 많이 겪다 보면 존버거의 말대로 들어보면 그런 신비화의 과정을 많이 겪다 보면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놀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였죠. 놀이. 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비화의 목적에 귀속되지 않죠. 놀이는 그 순수 자체에서 새로운 가치. 거기서 기준이 남들이 그러니까 놀 때 옆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놀 때도 이렇게 놀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옛날에 이렇게 놀아라고 했을 때 놀았을 때 기쁨과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골목이나 그런 데 가서 야 우리 이거 정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놀았을 때 그 나의 육신의 기쁨은 말하자면 힘의 의지는 힘의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노래 가사로 아니면 제목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로 알아보겠습니다. 37쪽에 아래 딸락 보시면 자, 삶은 비합리적인 충동과 비합리적 이게 여러분 합리적은 아폴론적인 거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혹시 노래 가사에 아폴론이라는 게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폴론적인 거 아니면 이거 그리스 신화의 이름입니다. 이제 비합리적인 것이 디오니소스적인데 이걸 잘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합리적인 충동과 여러분 충동 우연입니다. 우연. 그 다음에 본능 육신의 힘의 의지입니다. 육신의 의지 육체성 의지의 지배 이게 이제 차이죠. 차이와 변화이죠. 의지를 지배를 받으며 디오니소스 적이고 자 디오니소스 적 이고니까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동격인데 자 디오니소스가 곧 무슨 뜻이냐 여기서 생선과 소멸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이제 딱 등으로 잡으신 게 디오니소스. 생선과 소멸이 같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 자리 이 순간에서 앉아 있다가 동시에 설 수 있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없는 것이다. 모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선과 소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생선과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목적을 적합하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라는 게 뭐냐면 야 저 목적이 A니까 A에 관련되어 있는 스몰 a를 네가 수단으로 삼아야 비례가 잡히죠. 이 두 개가 호응을 하잖아요. 호응하고 조응하잖아요. 이런 게 다 합리적인 거거든요. 딱딱 들어맞는 거. 그렇죠. 딱딱 들어맞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아폴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선은 생선이고 소멸은 소멸로 이렇게 나눠져야지 생선과 소멸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아폴론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포착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게 바로 육체성이다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삶에서는 이제 우연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모순적이고 격렬하고 인식할 수 없으며 충동적이고 멈출 줄 모르는 그 자신을 열망하는 힘.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자신을 열망하는 힘. 니체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가장 관련 있고 좋아하는 영화가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야 남자가 권투 같은 걸 해야지 발레 같은 걸 하면 되냐라고 계속 발레하는 것을 억압했어요. 목적에 맞지 않다. 근데 나중에 볼 사자의 단계처럼 이 빌리는 아버지한테 맞섭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발레 학교에 입학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심사위원들은 아폴론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 디오니소스적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후보생들하고 다르다는 걸 심사위원들은 알게 돼요. 발레지만 발레 기본 동작을 다 하거든요. 완벽하게 해내요. 하지만 기본 동작과 기본 동작 그 사이의 연결이 정말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석 발레 미녀가 되는 거예요. 수석 발레 미녀가 돼서 이 니체가 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이 가장 새와 같은 상태가 춤을 추는 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대사를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게 디오니소스에 관련된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We shall let you know in due course. Just one last question. Can I ask you, Billy, what does it feel like when you're dancing? Dunno. Sort of feels good. It's sort of stiff and that. But once I get going, then I like forget everything. And sort of disappear. Sort of disappear. Like I feel a change in my whole body. And like there's fire in my body.
Just there, flying like a bird, like electricity. Yeah, like electricity. 불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 내 눈앞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소멸되고 있죠. 불. 그리고 마치 새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새가 날아다닐 때 처음 비행을 하는 만약에 어린 새가 있다고 칩시다. 잘 날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누가 만약에 날갯짓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날겠습니까? 날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날다가 옆에서 날갯짓을 도와주면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 허공에 이 새라는 한 마리의 이 육신이 옆에 있던 그 공기의 흐름을 오조리 신경을 써가지고 다 자기 흐름대로 조화를 맞춰서 했는데 옆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 줄 모르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함부로 내 몸을 만진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 스스로 뭔가가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인 사람들은 충동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에 따라라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본능은 어떤 인위적인 이성이 결코 개입할 수 없는 그 신체 스스로가 발휘하는 자연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인위적인 것이 개입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 좋은 거야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아니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어떤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으면 로봇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딱 그 조건에 그 함수가 실행이 돼서 로봇이 여기까지 팔을 뻗으면 그때 그 환경에서 최적의 로봇의 행동공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행동공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없는데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가장 유사한 행위가 춤이니까 니체는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개념이 디오니소스에 가장 적합한 개념이고,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봤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들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행위했던 것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삶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려면 반드시 아폴론적인 것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아폴론은 정말 딱딱 떨어져야 돼요. 정답은 딱 있는 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규정적인 것들이 다 아폴론적인 거. 네가 잘하면 잘한 거고 못하면 못한 것이다.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폴론적인 건데, 디오니소스는 딱딱 떨어지지 않고 그 순간에 묘하게 혼란이 잡혀서 결코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춤을 좀 잘 추는 라고 여겨지는 JYP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들을 볼 때 뭘 보냐면,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해야 나는 잘했다 라고 이미 기준선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자가 와서, 후보자는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JYP는 뭘 보냐면 이미 그런 동작을 수없이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신체로 내재화 시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동작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딱 기준적인 선이 사실 춤에는 있겠습니까? 인간 신체가 다 다르고 39쪽에 이 의지가 없는 곳은 죽음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지라는 건 힘의 의지, 변화라는 것, 어떤 차이라는 것, 내 육신 모든 것이 순간순간 이 주변 상황을 디텍팅하고 그때마다 나는 변화하고 세포가 그때마다 계속 자기만의 차이를 느끼는 그 순간이 없으면 죽음인 거죠.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힘의 의지는 변화하는 세계 존재 법칙이다. 이 말들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 존재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의 법칙인데, 그게 진짜 변화인데 왜 전통적인 사람들은 불변, 어떤 이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가했냐.
니체 철학 책을 보다 보면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초인으로 넘어갈게요.